근데 이제 간혹 여기서 절개는 잘리는 비율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다 보니까 뽑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되면 그걸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절개는 떼면 끝나기 때문에 모낭에 가해지는 손상률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똑같아요. 압구정의사 이건민 피디님, 저희 병원 슬로건이 뭐죠? 하루에 한 명 비절개 수술 전문이요. 정답. 하루 한 명 남자만 비절개 모발 이식 전문. 3년 전에 군무나 의원을 오픈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키려고 하는 원칙이죠. 제가 오픈하고 나서 이 원칙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루도 빼지 않고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매일같이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절개랑 비절개가 뭐 어떻게 다르길래 왜 원장님은 비절개만 하시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절개 전문으로서 절개랑 비절개가 어떻게 다른지, 비절개의 장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발 이식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술해야 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압구정의사 이건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모발 이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혹 모발을 잘라다가 이식하는 건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발 이렇게 뽑아서 넣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모발만 넣으면 안 되고 모낭 단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낭을 구성하는 단위들을 떼다가 앞으로 옮겨서 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낭 단위 이식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면 모낭 단위를 뗄 때 모낭을 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모발 이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게 돼요. 바로 절개랑 비절개. 절개는 말 그대로 칼로 두피를 째기 때문에 절개예요. 두피를 왜 째요? 두피를 째서 일정 부분을 떼어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낭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반대로 비절개는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비절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는 모낭을 뽑냐? 드릴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칼로 두피를 째냐 안 째냐 이걸로 이제 절개 비절개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굳이 칼로 피를 찔 필요가 있나요? 비절개가 좀 더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신 기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나오기 전에는 이제 모낭을 어떻게 이렇게 채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두피를 통으로 째가지고 뜯어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낭 단위를 분리해서 심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모낭 단위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지 몰라서. 근데 그러다가 절개가 필요 없이 모낭 단위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비절개법이 발달하게 됐죠. 이거예요, 이거.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팁이라는 걸 껴가지고 하는 건데 팁의 사이즈가 0.9, 뭐 1.0, 1.1 뭐 이런 식으로 구경의 사이즈에 따라서 모낭을 채취하는 그런 도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장님 하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직접? 뭐 이렇게 짚고 그냥 환자가 여기 누워 있으면 원장님 머리요. 제 머리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압구정의사 이건민. 모발의 방향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양쪽으로 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홈을 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들고 잡아 뽑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절개 비절개는 이제 째냐 안 째냐 그 차이긴 하지만 이 각각의 방식이 장단점이 다 있겠죠. 절개의 장점은 일단은 굉장히 손쉽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비절개 같은 경우는 한 모낭 한 모낭 다 뽑아야 되다 보니까 모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수술 시간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절개는 2,000, 3,000, 4,000, 5,000 몇 모가 되든 간에 떼는 시간 자체가 똑같아요. 3, 40분이면 다 떼죠. 머리카락이요? 근데 의사의 역할은 두피를 그냥 떼버리는 거니까 분리사들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꼬매야 되는 시간은 똑같다 보니까 모수가 아무리 많아도 수술 시간이 짧다. 근데 이제 간혹 여기서 절개는 잘리는 비율이 별로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씩 뽑다 보니까 뽑는 과정에서 모낭이 손상되면 그걸 쓸 수 없는 거거든요. 절개는 떼면 끝나기 때문에 모낭에 가해지는 손상률이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똑같아요. 모발의 방향과 모낭이 이렇게 다르게 있잖아요. 칼로 분리를 하다 보면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절개나 비절개나 잘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손상을 입히는 주체냐가 다른 거예요. 의사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단계가 있느냐 아니면 분리사들이 손상을 입히는 단계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의사가 손상을 입히는 단계가 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비절개가 그런 부분에서 훨씬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님 근데 절개 장점 하나밖에 없나요? 제가 봉직할 때는 절개 비절개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절개의 장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비절개의 장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남성 모발 이식을 할 때는 밀도가 정말 중요해요. 어쨌든 모낭 수를 많이 채취를 해야 그 밀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사실 남자들은 3,000, 4,000, 뭐 거의 5,000모도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절개로 떼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커요. 위아래를 어쨌든 묶어서 다시 꼬매줘야 되는데 그게 안 꼬매지면 괴사가 되기도 하고
경우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모낭수를 많이 필요로 할 때는 비절개가 확실히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헤어라인을 만들 때는 싱글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블, 트리플짜리 모낭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절개를 했을 때는 대부분 싱글 모드를 많이 얻게 돼요. 근데 이제 비절개는 장점이 내가 원하는 더블 개수, 내가 원하는 트리플 개수를 내가 미리 계산해서 그만큼을 골라서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원하는 정도의 밀도, 그 다음에 원하는 정도의 이식모 배치를 구현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사실 비절개는 흉터에 있어서는 정말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죠. 절개 같은 경우는 약간 프랑켄슈타인을 연상케 하는 그런 긴 절개 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비절개 같은 경우는 한 0.9mm 직경의 구멍이 뒤에 뽕뽕뽕뽕 이렇게 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덮이게 되면 거의 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저는 절개는 잘 권하진 않고, 여성에서는 절개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자, 그리고 비절개 단점은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아무나 높은 퀄리티의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이라고 보면 돼요. 수술하는 의사를 잘 골라야겠죠. 이 비절개 모발 이식이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 한 4,000모 정도를 한다고 하면 1,800모낭 정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그라미만 1,800개를 해도 어렵지 않아요? 온전한 모낭을 1,800개나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대부분은 그 1,800개까지 가지 않고 그냥 타협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야. 그냥 이쯤 하고 그냥 퍼트려 심을까? 그러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런 속삭임에서 이겨내고 악바리처럼 나는 1800개까지 무조건 갈 거야, 시간이 얼마가 가든 간에 나는 무조건 해낼 거야, 이런 마인드로 수술하는 의사를 찾아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진짜 무식하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그 성향이 이 모발 이식에서는 정말 빛을 발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매 순간 있지만 잘 이겨내서 끝까지 뽑아낸다는 거죠. 사실 내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절개, 비절개가 장점도 있고 다 단점도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비절개를 고집하는 이유가 약간 좀 집착증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비절개로만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경지의 끝에 올라가고 싶어서 비절개만 하고 있어요. 남성 M자 모발 이식에는 그 헤어 라인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2개, 3개짜리 모낭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비절개만으로만 가능해요. 절개는 어떤 특정 면적을 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강한 애들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모낭들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개로 이렇게 뗐는데 부족하네? 그러고 나서 또 떼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환자 난리 나죠. 흉터가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남성들의 그 M자를 꽉 채우는 거는 절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루에 8시간, 9시간 걸리더라도 저는 비절개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2, 3개짜리를 충분히 얻어서 그런 밀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절개랑 비절개 수술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비절개 같은 경우는 한 4,000모 정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채취 4시간, 뒷작업까지 하면은 한 4시간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8시간 정도. 근데 이제 절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떼는 시간은 30분이기 때문에 30분, 그 다음에 이식하는 시간 한 3시간 정도 잡으면 한 3시간 30분 정도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비절개 하나 시간에 절개는 2개나 할 수 있겠네요? 3개도 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떼고 이식하고 하면 되니까 비용도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절개 같은 경우는 우리 비절개 절반 정도 시간이잖아요. 제가 다른 병원들을 보진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절개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300~400 정도 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거 개원을 하고 느끼는 게 비절개로 안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후두부 모낭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비절개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절개로 이제 떼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식물을 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토양이 비옥하냐, 그리고 2번째 종자가 좋냐. 근데 이제 종자가 안 좋은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떼가지고 딴 데다 옮겨 심는다고 그게 온전한 모낭이라고 한다 해도 생착이 잘 될지 저는 그게 의문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후두부 모낭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 바로 수술을 시키지 않고 탈모 치료를 통해서 정수리나 후두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절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절개를 못하는 환자들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절개를 추천을 하자면 이미 비절개로 너무 많은 모수를 얻어내가지고 더 이제 채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절개로 아예 두피를 떼버리는 게 밀도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니까, 그때는 좀 저는 절개를 추천을 드리고,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절개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다른 병원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굳이 비절개를 추천하지 않아요. 왜요? 여자들은 후두부 밀도가 남자들만큼 빽빽하진 않거든요. 이 비절개는 어쨌든 듬성듬성 채취를 하는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량 감소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절개를 통해서 깔끔하게 떼서 그 안에서 이제 이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또 하나는 여자들은 단일모가 많이 필요해요. 여성 헤어라인을 만들 때는 더블 트리플보다는 하나짜리 단일모가 더 많이 필요해가지고 절개를 했을 때 이점이 훨씬 많죠. 지금까지 우리가 절개 비절개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비절개법이 적합한 사람은 사실 남자들 중에 M자 탈모, 뭐 헤어라인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헤어라인을 만들면서 좀 빽빽하게 채워줘야 나중에 포마드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2개, 3개짜리 모낭들을 많이 얻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는 비절개법을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탈모의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 대위 이건미 원장이었습니다.